에티오피아에만 존재하는 20가지 신기한 것들. 이 나라에는 13번째 달이 있고 시계는 12시간만 돌아갑니다. 인류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곳이자 커피의 고향이며 독특하고 다양한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마치 옛날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풍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에티오피아는 매력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함께 에티오피아의 흥미로운 20가지 사실들을 알아보고 숨겨진 매력을 발견해 보세요. 마루대 보물찾기처럼 말이죠. 에티오피아는 한 번도 식민 지배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극복하고 광복을 맞이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탈리아가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군사적으로 점령하여 6년간 지배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에티오피아인들은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처럼 저항운동을 활발히 펼쳤고 결국 어떤 외세에도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흡사 3.1운동과 같이 불굴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일부 현지인들은 농담처럼 그들이 철도랑 멋진 건물들을 다 지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쫓아냈지 라고 말하곤 합니다. 꼭 얌체 같지만 그만큼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끈기와 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19번째, 인간과 하이에나의 공존. 에티오피아 하라르라는 도시에서는 하이에나가 먹이를 찾아 거리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골 마을에서 길고양이를 보는 것처럼 말이죠. 이곳 사람들은 하이에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에나 또한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하이에나는 도시 밖 동굴에 살다가 먹이가 필요할 때만 도시로 들어옵니다. 마치 청소부처럼 도시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고마운 존재로 여겨집니다. 16세기부터 이곳 사람들은 예언자 무함마드의 탄생을 기념하며 하이엔에게 먹이를 줍니다. 마치 제사 때 조상님께 음식을 올리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하이에나가 먹이를 받아먹으면 좋은 일이, 먹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마치 점괘를 보는 것 같네요. 하이에나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동물들과 함께 산다면 어떨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에티오피아는 제4세계 국가로 분류됩니다. 에티오피아와 같은 제4세계 국가들은 극심한 빈곤과 저개발, 그리고 잦은 무력 분쟁과 테러리즘에 시달립니다.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어린이 기아와 영양실조 문제도 심각합니다. 하지만 만연한 빈곤 속에서도 에티오피아는 비교적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화, 장비, 병력, 군사 예산 측면에서 세계 40위권의 군사력을 자랑합니다. 참고로 폴란드는 23위입니다. 에티오피아를 여행할 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보디 부족은 뚱뚱한 남성을 존경합니다. 에티오피아 남부에 사는 보디 부족은 매년 가장 배가 큰 남성을 기리는 축제를 엽니다. 마치 씨름 대회에서 장사를 뽑는 것처럼 말이죠. 참가자들은 이 행사를 위해 6개월 동안 살 찌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KL이라는 이 축제에서 보디 부족은 뚱뚱한 남성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표현합니다. 가장 배가 큰 남성은 올해의 뚱뚱한 남자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고 부족의 존경을 받습니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에서 풍채 좋은 사람을 존경했던 것처럼 말이죠. KL 축제 6개월 전부터 보디 부족 남성들은 거의 모든 신체 활동을 중단하고 우유와 소의 피처럼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합니다. 보양식을 먹는 것과 비슷하네요. 남성들은 오두막에서 쉬고 부족 여성들은 그들을 돌보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이 부족에 대해 듣고 나니 하루 종일 살찌우기에 도전해보고 싶은 분 계신가요? 먹방처럼 재밌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재밌을까요? 아니면 조금 슬플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13번째 달과 12시간 시계. 1년은 12개월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기준이지만 에티오피아는 예외입니다. 수천 년 동안 에티오피아인들은 윤달처럼 한 달을 더하는 것이 행운을 가져온다고 믿어 13개월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에티오피아 달력은 매달 30일씩 13개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3번째 달은 5일 또는 6일입니다. 전 세계가 2017년을 맞이했을 때 에티오피아는 이미 2019년이었습니다. 마치 다른 시간대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
더욱 특이한 점은 에티오피아의 하루는 12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1시, 해가 지면 12시입니다. 자연의 흐름에 맞춰 사는 모습이네요. 그 후 시계는 다음 날에 12시간을 세기 위해 다시 시작됩니다. 이 독특한 시간 계산법은 관광객들에게는 신기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수르마 부족과 입술 접시. 에티오피아의 수르마 부족은 입술 접시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부족 여성들 사이에서 아름다움과 사회적 지위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우리나라 전통에서 비녀나 놀이개처럼요. 수르마 부족은 수리와 무르시라는 두 개의 하위 부족으로 나뉘며 남서부 지역의 오모강 유역에 흩어져 삽니다.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입술을 자르고 접시를 끼우며 피부에 특별한 무늬의 상처를 내고 흰 점토 화장과 생화로 치장합니다. 이 전통은 주로 여성이 결혼 정년기에 이르렀을 때 행해집니다. 아랫니 두 개를 뽑고 아랫입술에 구멍을 뚫어 작은 나무못을 끼웁니다. 이 나무못은 구멍이 도자기나 나무 접시를 끼울 만큼 커질 때까지 점차 큰 것으로 교체됩니다. 상상만 해도 엄청 아플 것 같지 않나요? 왜 이것을 아름다움의 한 형태로 여기는지 궁금해지네요. 여러분은 이 미용법을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14번째, 사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성이 없습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을 성으로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에티오피아에서는 성이 없다는 것이 매우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름만으로 부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장명 규칙은 개인의 이름 앞이나 뒤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티오피아의 장명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 뒤에 아버지의 이름이 옵니다. 때로는 할아버지나 다른 남자 조상의 이름을 따르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자신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13번째 사실,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칼로리 소비량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172개국 중 에티오피아는 칼로리 소비량 순위에서 167위를 차지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하루 평균 1050 칼로리를 섭취합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권장하는 하루 최소 칼로리 섭취량인 2100칼로리보다 낮습니다. 에티오피아의 많은 지역 사회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생존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2008년 연구에 따르면 에티오피아 인구의 16%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 가구의 65%만이 하루 최소 2100칼로리의 식량을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정말 고단하지 않을까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조차 힘든 일이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에티오피아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억 4,500만 명이 넘는 고아가 있으며 에티오피아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고아가 많습니다. 에티오피아 어린이의 약 13%가 부모 중 1명 또는 2명 모두를 잃었습니다. 이 중 약 4분의 1은 AIDS로 인해 부모를 잃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 에티오피아의 다로루 화산 주변 지역은 지구상의 다른 어떤 곳과도 다른 독특한 곳입니다. 이곳의 공기는 독성 염소와 황가스로 가득 차 있으며 풍경은 철염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버섯 모양의 지형으로 덮여 있습니다. 지하수가 끓어올라 표면으로 분출하여 절대 목욕하고 싶지 않은 가을을 만듭니다. 다로루 화산은 에티오피아 북부 아파르 지역의 다나킬 사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평균 겨울 기온이 섭씨 34도에 달하고 여름 기온은 섭씨 50도까지 치솟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곳입니다. 또한 다로루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 중 하나이며 대부분이 해수면보다 수백 미터 아래에 있습니다. 이 화산은 1926년 현무 암질 마그마가 중신세 염류층에 침입한 후 열수 활동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소금, 황, 철로 이루어진 사막 평원은 녹색, 노란색, 주황색, 갈색의 다채로운 풍경을 자아냅니다. 다로루로 가는 여정은 어디에서 시작하든 길고 험난합니다. 도로가 없고 덥고 건조한 사막 지형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정착지에서 낙타를 타고 하루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인들이 이곳을 지옥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강렬한 햇빛 아래 광활한 평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고 산이 점차 사라지면서 커다란 갈색 언덕이 나타납니다. 이곳이 무너진 화산 기저부입니다. 이 지역에 들어서면 산성 웅덩이와 유황 분출구뿐만 아니라 거대한 모래 폭풍의 위협에도 직면하게 됩니다. 또 다른 위험은 사나운 유목민족으로 알려진 아파르족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지역에 있다면 이 위험한 곳을 탐험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에티오피아에는 세계에서 가장 짠 호수가 있습니다. 소금물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사해일 것입니다. 하지만 사해보다 염도가 높은 호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해는 7위에 불과하며 가장 염도가 높은 호수는 에티오피아 아파르 지역에 위치한 게탈레 호수입니다. 이 호수는 2005년 지진으로 인해 지하 온천수가 지표면으로 솟아오르면서 형성되었습니다. 게탈레 호수의 염도는 최대 43.3%에 달할 수 있습니다. 커피는 에티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커피를 좋아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도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발상지라는 사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는 부나 다보 나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커피는 우리의 빵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커피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발상지라는 믿음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염소를 치던 칼디라는 목동은 어느 날 자신의 염소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염소는 매우 흥분한 듯 보였으며 뒷다리로 점프하며 밤새 쉬지 않았습니다. 칼디는 염소가 작은 덤불에서 빨간 열매를 먹은 것을 보고 궁금해져서 직접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열매를 먹고 나서 자신도 매우 활기가 넘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열매를 근처 수도원에 가져갔습니다. 처음에 수도승들은 이 열매를 의심했지만 열매의 씨앗을 뜨거운 물에 볶아보니 매우 흥미로운 향과 맛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의 기원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나무는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가정에서는 매일 아침 여성들이 점토팬에서 신선한 커피를 향신료와 함께 볶습니다. 볶은 커피콩은 곱게 갈아서 필터에 걸러낸 뒤 제베나라고 불리는 전통 점토 주전자에 넣어 스토브에서 끓입니다. 커피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추출되며 각 과정은 2~3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에서 가정에서 커피 초대를 받는 것은 손님으로서 큰 영광으로 여겨집니다. 에티오피아는 채식주의자 친화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채식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아래에 댓글로 의견을 남겨보세요. 채식주의를 이야기할 때 에티오피아의 채식 요리는 대륙에서 가장 맛있고 건강하며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채식주의자들에게 천국 같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정교회 기독교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모든 동물성 음식을 금지합니다. 이 결과로 에티오피아의 레스토랑들은 항상 맛있고 매콤한 채식 요리를 메뉴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인간 골격이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고생물학 분야에서 에티오피아는 자주 언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63년 네덜란드의 수문학자 헤라르드 데커는 약 100만 년 전에 사용된 많은 석기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고생물학자인 팀 디 화이트는 420만 년 된 초기 인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명한 초기 인류 화석은 단연 루시입니다. 이 화석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여성에게 속하며 현재 멸종된 초기 인류종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에 속합니다. 루시는 지금까지 발견된 인간 골격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번째,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도 아틀라스 앤 부츠에 따르면 아디스아바바는 해발 2355m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수도입니다. 이 도시는 에티오피아의 다가와 와이나 다가 기후대의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4번째로 높은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해발 약 3200m의 인토토 산맥의 최고봉인
인토토산 아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번째, 생고기를 먹는 문화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낯설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를 방문하게 된다면 키트포라는 독특한 요리를 꼭 시도해보세요. 키트포의 특별함은 완전히 생고기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요리의 기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에티오피아 전쟁 당시 병사들은 요리를 하면 연기가 나적에 은신처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생고기로 만든 요리가 대체되었고 널리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키트포는 대중화되었습니다. 이 요리는 잘 세척한 소고기를 곱게 다져서 만듭니다. 여기에 다양한 지역 향신료와 필수적인 버터, 허브가 더해집니다. 덕분에 키트포는 다른 생고기 요리처럼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먹어보면 혀 위에서 녹아내리는 고기의 신선한 단맛과 함께 다양한 향신료가 어우러진 매콤하고 향긋한 맛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생고기 요리를 먹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에티오피아의 아마라 지역,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북쪽으로 약 600km 떨어진 해발 2500m에 위치한 라리벨라라는 유명하면서도 신비로운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11개의 교회로 이루어진 복합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들은 1181년부터 1221년까지 재위했던 자그웨 왕조의 라리벨라 왕의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리벨라 왕은 모든 에티오피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새로운 예루살렘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교회들은 미로 같은 터널과 길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각 독특한 디자인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한 석재 건축으로 유명하며 일부 구조물은 복잡한 외관, 기둥, 아치형 게이트웨이를 자랑합니다. 내부 역시 정교한 조각, 프레스코화, 종교적 유물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라리벨라의 암석교회 복합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석조 건축물 중 하나로 가장 큰 교회인 베트메드한의 알렘은 높이 10m, 길이 33m, 폭 22m에 달합니다. 베트메드한의 알렘은 세상의 구세주의 집을 의미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복합체의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밝혀냈지만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 건축물이 어떻게 건설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한된 도구와 기술로 고대 에티오피아인들이 어떻게 이런 복잡한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에티오피아인들은 커피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한 방울 한 방울의 풍미를 소중히 여깁니다. 에티오피아 커피의 약 절반은 수출되지만 나머지는 국내에서 소비됩니다. 에티오피아 가정에서 커피를 내리는 것은 일종의 신성한 의식과도 같습니다. 생두는 신중히 볶아지고 곱게 갈아 특별한 주전자에 우려내며 마지막으로 3번에 걸쳐 즐깁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의식에서는 여성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로 집에서 손님을 접대할 때 호스트나 젊은 여성들이 이 의식을 수행합니다. 커피는 아침, 점심, 저녁 3번에 걸쳐 제공되며 마을에서는 각 세션이 2~3시간씩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전체는 최대 2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커피 의식은 환대와 존경을 표현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공용어는 아마라어이지만 전체적으로 82개 이상의 언어가 다양한 부족들에 의해 사용됩니다. 또한 이 언어들에는 200개 이상의 변형이나 방언이 존재하며 이는 약 1억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에티오피아의 모든 고등교육 기관에서 사용되는 교육 매체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역 언어는 아마라어, 소말리어, 티그리냐어입니다. 아마라어는 국가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티오피아의 가장 흥미로운 사실 20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실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이 나라의 생고기 요리를 꼭 한번 맛보고 싶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